구조는 메인 함수가 제일 주된 역할이고요. 메인 함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메인 함수는 오픈AI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메시지를 설정을 하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을 하는 거죠. 넌 이런 역할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무한 루프를 만듭니다. 이 무한 루프는 언제 끝나게 되냐면 사용자가 exit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했을 때 브레이크가 돼서 무한 루프가 끝나게 되고요. 이 무한 while 룹이 끝나게 되면 여기가 while 룹이 끝나는 부분이죠. 그러면 메인 함수가 끝나기 때문에 전체 스크립트도 종료가 되는 그런 구조고요. exit 이외의 다른 문자열들은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된 다음에 메시지의 딕셔너리 형태로 어펜드가 됩니다. 유저 프롬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이 컨텐트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GPT 요청을 보내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응답이 제너레이터형,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마다 우리는 파편화된 그런 답변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답변을 하나의 문자로 합쳐주기 위해서 answer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response에서 그 파편화된 답변들, 조각난 답변들을 하나씩 꺼내죠. 하나씩 꺼내면서 그 조각난 답변이 넌이 아닌 경우에, 넌이면은 답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넌이 아닌 경우에 여기 answer라고 하는 변수에 어펜드를 해주죠. 문자를 이어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현재 그 조각난 그 답변들을 조금씩 출력을 합니다. 출력할 때 줄바꿈 없이 그냥 쭉 하고 출력을 해요. 어, 뭐 단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글자 하나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출력하고 0.05초 정도 잠깐 쉬었다가 그냥 다시 답변을 받아서 그거를 출력하고 다시 잠깐 쉬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쭉 반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스판스에서 전체 답변에 대한 출력이 다 끝나고 나면 줄바꿈을 하나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죠. 롤을 어시스턴트로 컨텐트를 answer. 이 answer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더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진 답변이 컨텐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while loop로 올라가겠죠. while loop으로 올라가서 다시 사용자 질문을 입력받고요. 사용자 질문을 다시 딕셔너리로 어펜드하고 똑같은 작업을 또 반복을 합니다. 이런 구조까지를 저희가 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get GPT respons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함수예요. 우리가 만든 함수인데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어, 그 오픈AI 클라이언트에서 chat completions create 메서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설정하고요. 메시지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스트리밍을 true로 하느냐, false로 하느냐. 기본값은 false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트리밍이 false인 경우에는 답변이 한 번에 와서 끝나버리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true로 하게 되면 답변이 그 조금씩 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yield를 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답변에서 청크들을 하나씩 꺼내서 return이 아니라 yield를 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너레이터 패턴을 만든 거죠. 제너레이터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 그 변수 이름이 조금 다를 거예요. 스트림 스트림 파라미터가 false일 때는 여기가 아마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였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파라미터가 true일 때는 여기가 델타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필드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콘솔로만 만들었던 거를 잠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뭐 이런 거예요. 어,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넌 누구니? 그러면 네, 이렇게 타이핑 하듯이 답변을 해주죠. 어, 오늘 뭐 이런 걸 못하겠죠. 오늘 신문 기사의 주요 가장 핫한 이슈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대답을 못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들이 타이핑하듯이 쭉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종료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종료가 되게끔 만든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콘솔로만 실행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음, 어, 어디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랩 1번에서, 랩 1번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랩 1번은 기본에 대한 것들만 했었었고요. 랩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스트림릿 4번이라고 만들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얘랑 비슷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랑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임포트한 것들을 보시면 뭐 스트림릿 뭐 이런 것들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할 내용이 어떤 것을 할 거다. 우리가 콘솔로 만들었던 이런 프로그램을 그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꿔볼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랩 4번에서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이 반복문, 스트림릿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그 오픈 AI 객체가 여러 번 생성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오픈 AI 객체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약간 저번에 만들었던 구조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거기는 한데, 메인에서 클라이언트를 한번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함수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리팩터링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오픈 AI 객체만 생성해서 변수로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유틸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유틸스 패키지에서 그, 어, 파이썬 그 스크립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게요. 유틸스에서 오른쪽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 선택해 주세요. 이름은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그냥 바로 변수 하나 선언할게요. 변수도 오픈 AI 언더스코어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게요. 객체를 여기서 생성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오픈 AI 임포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PI
ke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만든 함수, get OpenAI API key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전역 변수예요. 우리가 메인 함수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메인 함수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뭐 if 안에서 실행하는 조건문 안에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파일을 그 임포트만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되어진 오픈 AI 객체를요. 이런 변수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매번 요거를 호출할 필요도 없고요. 매번 호출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얘는 딱 그 여러 파일에서 이 파일이 임포트가 되더라도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는 한 번만 불리게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오픈 AI 객체가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상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그 utils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init.py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init.py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임포트문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문을 from src utils 그 다음에 OpenAI 클라이언트 import OpenAI 클라이언트 이렇게 요, 이 문장을 넣어주는 이유는요, 다른 패키지에서 어, 하, 스크립트 이름까지 쓰지 않고, 앞에 있는 패키지 이름까지만 써도 이 오픈 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이름을 임포트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변수 이름을 임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을 임포트를 할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얘는 변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얘는 변수 이름인데 생성된 변수를 임포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함수, 클래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 오픈 AI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임포트 문장만으로 전부 다 끝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리팩토링을 좀 했고요. 저희가 리팩토링을 했고, 자, 그럼 다시 랩 4번으로 갈게요. 랩 4번으로 가셔서 오른쪽 클릭,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 겁니다. 파이썬 파일, 이름은 스트리밍 챗봇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답변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타이핑 하듯이 전달이 되는 챗봇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트리밍 챗봇. 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임포트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from src utils까지만 써보세요. utils까지만 쓰시고 import 해보세요. 자, import 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그러면 임포트 할 수 있는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폴더 이름만 썼을 때, src utils까지 폴더 이름만 썼을 때 우리가 임포트 할 수 있는 게 API key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 할 수 있고, OpenAI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변수를 임포트 할 수 있고, get OpenAI API key라고 하는 펑션을 임포트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정말로 생성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if
메인 하고서 프린트 오픈 AI 클라이언트. 일단 요것만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요것만 실행해 볼까요? 오픈 오픈 AI 클래스 이름은 오픈 AI 오브젝트 메모리 여기에 생성되어져 있음 하고 나오죠. 그죠? 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생성되어져 있는 오픈 AI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얘를 계속해서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API 키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겠다. 그리고 얘를 뭐 어떤 다른 함수, 우리가 만든 함수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얘 임포트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오픈 AI 객체가 여러 개 생성되지 않도록, 어, 그리고 임포트만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리팩터링을 조금 해봤어요. 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요 아래쪽은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테스트하기 위해서만 넣은 코드이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스트림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streamlit as st 이렇게 임포트문을 넣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전체적인 구조는 메인 함수를 먼저 갖고요.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어, 네임이 메인인 경우 이때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구조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실행되는 모습은 봐야 되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어, 제목을 하나 넣을게요. st.title이라고 제목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따옴표 문자열이고요. 이거는 그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됐을 때 그 제일 먼저 제목을 넣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스트리밍, 출력, 챗봇 이렇게 제목 나올까요? 예쁘게 이모티콘, 이모지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서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스트림릿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실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 환경을 설정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다. 단축키 Shift F10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 구성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은 위쪽에 실행 버튼 옆에 보시면은요. 그 현재 파일 이름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확장을 하면 구, 어, 에디트 컨피규레이션이란 뜻이에요. 구성 편집.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음, 클릭하시면 되고 지금 요 이름은 그대로 놔둘게요. 스트리밍 챗봇 자동으로 파일 이름과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수정해 주실 부분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듈로 실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듈.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는 모듈 이름은 스트림릿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스트림릿. 여기 모듈 이름 넣는 순간 얘가 바뀌어버리네요. 이거 바뀌어버리고, 여기 다시 이름 좀 바꿀게요. 스트리밍 챗봇. 이렇게. 이름은 다시 스트리밍 챗봇으로 바꿔놓고요. 모듈은 스트림릿. 모듈은 스트림릿. 그 다음에 현재 작업 디렉토리 보셔야 돼요.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딘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여기가 현재 폴더까지 되어져 있죠. 현재 폴더까지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파일을 찾으실 때는 쉽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냥 파일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스트리밍 언더스코어 챗봇
py.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파일 이름이죠. 만들고 있는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스트리밍 언더스코어 챗봇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원래는 이 파일 이름을 쓰실 때, 파일 이름을 쓰실 때 이렇게 그 경로 전체를 다 써주셔야 되는데 작업 디렉토리를 그 파일이 있는 위치까지를 작업 디렉토리, 커런트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주시면 파일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어디서 찾냐면 이 폴더에서부터 상대 경로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이름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모듈 선택해 주시고 스트림립 모듈을 실행할 거다. 그 다음에 옵션에는 run이라고 하는 옵션 그리고 파일 요거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적용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 잠시만요. 스트림립 run 파일을 찾을 수 없다. 어, 제가 파일 이름을 잘못 만들었을까요? 스트리밍. 여기 L자가 더 들어갔구나. 네. 제가 여기 파일 이름 쓸 때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챗봇. 다시 한번 수정이 됐으니까 적용, 그리고 실행. 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이게, 스트림릿 모듈이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를 실행한 내용이고요. 어,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요거, 그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종료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접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마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이렇게 실행이 됐을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주소가 로컬호스트 8501번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고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8501번이라고 접속을 하거나 또는 192.168.21.31 요 뒤쪽의 번호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PC의 IP 주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IP 주소를 바꿔가면 다른 사람이 만든 챗봇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19168 21.15번이 15번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IP 주소를 바꿔가면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만드는 것만 보면 되니까 일단 로컬호스트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신 분들은 종료하시면 돼요. 여기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림릿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공작 다 잘 되나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뭐 타이틀만 딱 넣고요. 타이틀만 넣고 바로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는 그 이전 대화의 문맥들을 다 저장을 하면서 이전 대화의 내용들을 그, 그 문맥에 맞는 답변을 GPT로부터 답변을 유도를 할 거예요. 유도를 할 거고 그래서 스트림릿에 세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 세션 스테이트는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화면이 갱신되더라도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그려지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화면이 갱신되더라도 그 정보들이 메모리에 남아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정보들은 세션 스테이트에 키 밸류 쌍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가 없는 경우,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리스트를, 없는 경우, 새로 생성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실 때에는요, 스트림 init, 그 다음에 세션 스테이트, 점, messag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잠시만요. 아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키값, 키값 messages라고 할게요. 키값이 not in, 안에 없다는 뜻이죠. 안에 없다. 스트림릿 점 세션 스테이트. 이 안에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면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 점 messages를 리스트로 초기화. 네. 이게 리스트로 초기화하는 거고요. 리스트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딕셔너리는 롤과 그 다음에 컨텐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키를 갖는, 롤이라고 하는 키와 컨텐트라고 하는 키를 갖는 딕셔너리 한 개를 저장하는 리스트.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할 겁니다. 롤은, 어, 롤은 어시스턴트로 할게요.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초기 메시지 설정인 거고요. 초기 메시지 프롬프트를 설정을 한 거고 세로 생성이라고 하는 걸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초기 메시지 프롬프트를 새로 생성해서 저장한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 자, 그러면 이러고 나서 현재까지 있는 내용을 화면에 그려줘야 됩니다. 현재까지 있는 내용을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는요, 반복문 써주시면 돼요. 이 메시지스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씩 꺼낼 겁니다. 세션 스테이트에 있는 메시지스에서 하나씩 꺼내면서 이거를 챗 메시지로 그려줄 거예요. 스트림릿. 그 다음에 챗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챗 메시지에는 메시지의 롤을 써줄 거고요. 써줄 거고. 그러면 얘가 아이콘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 형식으로 컨텐트를 써줄 겁니다. 메시지에 컨텐트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그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된 어, 대화 목록이겠죠. 대화 목록을 화면에 화면에 그 아이콘과 함께 예, 출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보면은요. 세션 스테이트는 메시지스를 우리가
메인 시작하고 나서 세션 스테이트에 무엇인가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스라고 하는 키값도 당연히 없는 상태예요. 이때 메시지스라고 하는 객체가 새로 생성되는데 리스트가 생성이 돼요. 딕셔너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메시지스는 리스트인데 딕셔너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죠. 그럼 반복했을 때 꺼낼 수 있는 아이템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채팅 메시지가 그려질 수 있는 게 하나밖에는 그려질 수가 없어요. 어시스턴트 롤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그려지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문자열이 마크다운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려지는 상태. 여기까지가. 실행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실행하실 때 Shift F10을 하시면 돼요. 여기 단축키가 Shift F10. 그래서 그 구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기까지가 바뀐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가 어시스턴트는 이렇게 로봇과 비슷한 그런 아이콘이 생기게 되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얘가 그려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실행되신 분들은 종료하시면 되고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에러 네. 혹시 단축키 있어? 뭘로 했어? 요거 있어. 요거 말고. 뭐? 그럼 요거랑 같이. 그러면은 요거 선택된 상태에서는 어? 네, 요거 좀 다른. 어, 점이 내가 점. 네. 다른 분들도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이렇게까지 만든 아, 요거는 제가 종료를 해버려서 그 커넥션이 끊어졌다는 그런 뜻이고요. 위에 제목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 중에서 요거 하나, 요렇게 한 거까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요 밑에다가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넣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입력한 창을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면 그 내용이 채팅창에 보여지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답변 받도록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